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난번에도 제가 헌법재판소를 헌법개판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이면 임기를 마치죠.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이 어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서는 9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명 절차였지 임명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을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여기에 내일 떠나는 문영배와 이미선이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충성 경쟁을 보이고 아부의 선물을 보내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동안 헌재에서 보인 행태가 어떠했습니까? 일을 해야 하는 국무위원들 또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탄핵이 접수가 됐지만은 시일을 미루고 여기저기에 다른 건으로 꼬장을 부리다가 이 헌법재판관 자기 동료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서는 속전속결을 보이면서 지명이지만 가처분 신청 자체를 그대로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글쎄요. 그야말로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미적거리면서 뭉개고 있다가 그야말로 헌법재판관 자기들과 색깔이 다르다. 보수 쪽의 인사가 들어온다. 긴장을 하면서 이것은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가처분이지만은 인용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헌재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여야가 논평을 내는데 하나마나한 소리지요.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당. 유감이다. 국민의힘. 하나마나한 소리들을 논평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실질적으로 내용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혁, 우리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헌재 9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한독수 권한 대행에 제동을 걸었다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마은혁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게 되니까 망나니 역할을 첫 작품으로서 해냈다. 민주당으로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히죠.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은혁은 아마 속내는 제가 짐작하건대 한독수와 최상목에게 당했던 그 안갚음을 자경비달이 되고 안 되고는 떠나고 일단은 민주당에서 나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나의 보복의 칼이 지금부터다. 6년 동안 내가 철밥통을 잡았으니까 안갚음을 첫 작품으로서 해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마디 좀 쓴소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마은혁이 헌재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주심을 맡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전자추첨기가 동원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공정하다. 전자추첨기니까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전자기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추첨을 해서 주심을 결정했다.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한편으로 코미디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한 얘기가, 혼재서 한 얘기가 무작위 전자 추첨을 했는데 해당 사건의 주심을 처음 들어온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마은혁에게 전자 추첨기가 알려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전자계산기가, 전자추첨기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네요. 우리가 내기할 때에 심심풀이로 사다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의 관심 그대로 직접 다 보면서, 그리고 뽑기를 할 때에도 공개리에 한다면은 의심이 들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전자추첨기로 주심을 정했다라고 발표하니까 우리는 믿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자추첨기, 전자투표기, 여기에 부정선거 얘기가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9명에게 전자추첨기가 새로 들어온 잉크도 말하지 않은 마흔역을 골랐다. 넘어가지요.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흔역이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안갚음 보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을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자추첨기가 마흔역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준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마 염라 대왕이 그 과정을 제대로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겁니다. 야, 나는 하수 중에 완전히 하수구나. 저기에 고수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니.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전자추첨기가 마흔역의 마음을 저렇게 알아줄 수가 있을까? 꼭 집어서 9명 가운데서 꼭 집어서 마흔역을 골랐다. 헌법 제71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아니 권한 대행이 헌재에 탄핵이 되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맡은 경우가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제는 완전히 탄핵 인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통령이 없습니다. 고리나 유고 상태에 대통령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기 선거 운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 대행이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놓고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통령 몫인 2명은 모두 우리의 색깔로 임명하겠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가 이 이재명의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하니까 발칵 발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2명을 좌편향으로 만들어야 내가 이재명이 살 수가 있는데 아니 한덕수가 나의 밥그릇을 뺏어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흔역이 그동안 특정 성향의 판결을 해왔고 언행을 지켜봤을 때에
좌편향 인사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심 재판관을 전자추첨기가 알아서 만들어 주었고 주심이 되니까 주심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용 가처분이지만은 인용 처리를 해서 일단은 한독수의 제동을 걸고 이재명 밥그릇을 확보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단히 불만적인 그러한 논평을 냈습니다. 마은혁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번복해서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던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오늘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대해서 마은혁에 대해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상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헌법 이외의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가슴 아프지만 이런 쓴 논평을 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대통령이 뽑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 행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 국지전이든 일방적으로 전쟁을 도발해 왔을 때에 그러면은 그 전쟁도 대통령이 없으니까 6월 3일 이후로 미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이 도발을 해왔을 때에 당장 응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군 통수권자가 해야 할 직무 중에 첫 번째가 국가 안위, 방위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늘 해오던 대로 기본 바탕도 없이 범죄인들 이낙연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40%가 넘는 범죄자가 모여있는 곳이 민주당이다. 범죄 동호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거기에서 무슨 정의와 공정, 국가 안정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 바탕도 없는 그런 무리들이 한덕수에게 무슨 예쁜 마음을 갖고서 한덕수가 인정했던 지명했던 후보자를 허락하겠습니까? 제동을 걸어야죠.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는 한덕수를 깔아뭉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꼴이 이 정도라면은 모두가 정신 이상 증세의 민주당을 닮아가고 있다. 얼마나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헌재가 그 가운데서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의 두 축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편향된 입장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헌재는 지금까지 그 행태를 볼 때에 자기를 뽑아준 자에게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법을 다루지만 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왕 이미 6년 철밥통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고발할 곳이 누가 있는가?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 헌재 재판관을 탄핵시킬 수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 멋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탄핵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탄핵시킬지언정 나는 탄핵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칼자루를 쥐어준 저들에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에 완전히 보수 쪽으로 편향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도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앞으로 나라 걱정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이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국민들이 그 위정자들을 걱정하고 있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80년대에 방송으로 나왔던 김갑순 씨 공주갑부 외치던 그 소리 기억나십니까? 세상은 온통 민나 도로보데스다. 도둑놈들 세상이다. 그것이 떠오르는 오늘 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